모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자, 그런데 유튜브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찬물로 세안하세요, 피지 녹이세요, 코팩 하세요, 나이시나마이드, 레티놀, 스킨 보톡스, 리쥬란, 다양한 레이저들. 자, 그런데 피부과에서 제가 모공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공 줄이는 5가지 방법, 이런 이야기 이제는 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확실히 선을 딱 긋고요. 여러분들께 화장품으로 되는 것들, 어려운 것들, 치료하는 것들, 그리고 논문 이야기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피부 때문에 돈 쓰기 전 피알람이 딱 알려드립니다. 피알람의 피부 할 말, 피부과 전문의 김웅석입니다. 모공은 하나가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은 피지 자체가 너무 과하게 발달되어 있는 분이 있고요. 또 모공 안에 피지와 각질이 꽉 차면서 훨씬 도드라워 보이는 경우도 많죠. 자, 어떤 분들은 피지는 별로 없는데 모공 자체가 큰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탄력과 지지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늘어져 보이기도 하죠. 자, 옛날에 여드름을 앓았던 분들은 여드름 흉터와 모공이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모공이라는 한 단어로 부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모공에 관한 여러 연구나 리뷰를 좀 보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피지 분비량, 두 번째는 모낭 그 자체의 크기와 구조. 피지가 많을수록 모공이 많이 관찰됐고 피부 탄력과도 관련이 있었고요. 나이와는 크게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2,500명 여성을 조사한 다인종 연구에서도 정상적인 피부에서도 모공의 크기와 밀도가 사람마다 상당히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이 다른데 어떻게 화장품 하나로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화장품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피지가 많아서 화이트헤드 같은 게 잘 생기는 사람이라면 피지라든지 각질을 잘 적절하게 관리하면 모공이 좀 훨씬 덜 눈에 띄게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나이시나마이드죠. 2% 나이시나마이드를 임상시험에서 사용해봤더니 피지 분비 감소가 관찰이 됐죠. 나이시나마이드가 피지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피지가 줄었으니까 모공이 줄었다. 자, 그래서 나이시나마이드가 모공 자체를 줄여준다. 이상하지 않나요? 피지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낭 그 구조 자체가 줄어드는 그 개념은 아니죠. 레티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티노인은 여드름이나 광노화에 이미 상당히 많은 근거가 있죠.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피부 결뿐만 아니라 모공의 외관 개선에도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공의 구조를 완전히 없앤다는 뜻은 또 아닌 거죠. 각질이 생기거나 화이트헤드, 피부결, 광노화 등이 전부 다 개선되면서 모공이 좀 덜 눈에 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코팩을 하고 떼어보면 정말 뭐가 엄청 많이 묻어 나오죠. 자, 그럼 모공은 줄어든 걸까요? 코팩 같은 이런 것들은 피지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공 입구에 있는 피지와 각질, 이런 내용물들을 물리적으로 잘 뽑아주는 방식인 거죠. 자, 살리실산처럼 지용석이면서 피부의 각질을 녹여서 이런 모공 안의 각질과 면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용하고 나면 좀 이렇게 블랙헤드도 좀 좋아지게 되고요, 모공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줄면서 모공도 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모공이 작아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코팩하고 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피지를 확실하게 줄이면 모공이 줄까요? 피지가 많은 사람한테 피지를 조절하는 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가 되죠. 피지 그 자체가 모공에 영향을 준다는 말과 모든 모공의 원인이 피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죠. 자, 이걸 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바로 스킨 보톡스입니다. 자, 보톡스를 피부 표면에 이렇게 놓는 방법을 해서 피지와 모공의 변화를 본 연구들이 있는데요, 모공이 함께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다른 스타트에서 보면요, 피지 감소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거나 모공 개선은 좀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피지가 많은 유형에서의 모공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모공의 스킨 보톡스가 답은 아니라는 거죠. 피지를 좀 줄여도 모낭 자체가 큰 사람, 모공 주변에 피부 지지력이 떨어진 사람, 여드름 흉터가 섞여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남게 됩니다. 자, 피부를 좀 탄탄하게 만들면 모공이 좀 좋아질까요? 자, 기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소프웨브나 울세라나 니들 RF 같은 이런 치료 방법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 근거 수준은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모공 주변 피부의 탄력과 지지 구조를 바꾸면 모공이 좀 눈에 띄게 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울세라는요,
집속 초음파, 하이프니까 이렇게 우리가 초음파가 들어가죠. 그걸 아주 표면에 1.5mm 정도의 낮은 단계 열 응고점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직의 리모델링이나 아주 타이트닝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유도하게 되죠. 근데 모공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도 일부 있긴 하지만 단독으로 커진 모공 자체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 피부의 표면 상태가 좋아지면서 피부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면서 모공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죠. 소프웨이브, 이 소프웨이브는 진피의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열 에너지를 주면서 콜라겐의 리모델링을 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시술 방법이죠. 실제 임상 연구와 조직학적 연구에서도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변화가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모공이 늘어져 보이는 사람이라면 모공 주변의 진피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모공이 좀 덜 보이게 한다는 접근은 기전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죠. 소프웨이브를 이용해서 모공 그 자체를 중요한 결과로 보는 반복 검증 임상 데이터는 좀 부족한 부분이지만 치료를 해보면 모공이 정말 좀 줄어들었어요, 작아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게 뭐죠? 바늘 들어가는 고주파, 니들 RF죠. 미세한 바늘을 진피에 넣고 그 위치에다가 고주파를 착 전달해서 안쪽에서 열 에너지를 유도를 하면서 콜라겐을 만들어주죠. 이 니들 RF를 이용해서 모공 치료한 임상 연구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한 75명의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정말 모공이 개선된 부분들도 관찰됐고 반복 치료를 할수록 더 결과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모공과의 비교를 딱 했을 때 정말 좋아졌다 이런 직접적인 근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만 기전적으로 분명 이런 부분들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커니즘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런 모공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죠. 최근 모공 치료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구멍을 좀 줄여준다라는 쪽으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피부 환경 자체를 개선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접근 방법들이 나오게 되면서 대표적인 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주란이죠. 자, 실제로 30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3번 정도 주사를 했더니 모공에 대한 볼륨이 줄어든 것들이 확인이 됐죠. 35%에서 40%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와, 대단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리주란을 3번 하면 모공이 40%가 줄어듭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아직 연구가 상당히 좀 작은 하나의 연구 결과만 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반복해야지만 우리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기존적으로 이런 걸 입증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반복 후로 더 검증을 하면서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ECM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휴먼 에이셀룰라 더멀 매트릭스, 이걸 사용을 하면 세포를 제거한 사람의 진피 성분들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재미있는 건 단순히 사진상으로 좋아진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섬유세포라든지 ECM의 합성 정도라든지 새로 콜라겐이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까지 다 또 임상적으로도 확인을 한 거죠. 자, 하지만 이런 ECM은요 아직 새로운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 다양한 독립 연구나 많은 환자 장기 추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서 실제로 지금 그거 하나 좋아졌다고 논문 나왔으니까 무조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씩 입증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하면 결국 모공을 없앨 수 있을까요? 자, 모공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제품이나 장비부터 검색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 모공이 왜 커져 보이는지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피지 분비가 많아, 여드름도 많아, 화이트헤드가 상당히 많아.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 화장품으로 적절하게 피지 관리를 잘 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피지가 많으면서 모공이 두드러지는 경우는 스킨보톡스 같은 방법들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죠. 피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탄력과 지지가 떨어지는 그런 유형에서는 진피의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바늘 들어가는 고주파, 니들 RF라든지 울세라나 소프웨이브 같은 이런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들도 있겠죠. 그리고 피부 결, ECM 환경까지 개선하는 필요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주란이나 ECM과 같은 그런 방법들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여드름 흉터가 섞여 있으면 이건 단순한 모공 치료가 아니고요. 반드시 흉터 치료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코 부분에 귤 껍질보다 큰 모공처럼 보이는 흉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모공으로 접근해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흉터로 접근해서 상당히 긴 시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다른 모공 영상에 비해서 제가 상당히 조금 희망적이지 않게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사실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화장품으로 좋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시술을 권할 필요도 없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한테 화장품으로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 많은 제품들, 많은 시술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모공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기전적으로 말이 됐는지, 두 번째, 실제 사람한테 확인이 됐고, 세 번째, 여러 연구가 반복됐는지, 네 번째,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연구는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공을 좋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모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공은 없애는 게 아니라 덜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방법에 맞춰서 관리나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모공에 대한 할 말, 여러분들도 시술할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별남 김웅석이었습니다.